자, 수를 보겠습니다. 수의 성질입니다. 수의 형체는 물이다. 물은 모든 생명력의 근본이므로 실제의 씨와 그 의미를 같이 보는 예도 있다. 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를 수로 봐가지고 씨를 본다는 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하지만 분명히 구별하자면 씨는 신금이고 임계수는 신금 안에 배어있는 잉태의 기운과 탄생의 기운 됐습니다. 그러면 구별이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씨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럼 탄생되기 전에 씨가 어떻게 됩니까? 잉태의 기운과 탄생의 기운이 그 씨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씨가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변화 보이는 예를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수의 개념이 토도 작용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 수의 개념도 상당히 좀 우리가 이치적으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어렵다 해도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익숙해지면은 점점 조금씩 쉬워집니다. 임수는 잉태를 이루고자 하는 양의 기운으로서 기의 의미가 강하고 계수는 잉태를 이룬 생명력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모든 생명력의 바탕인 물과 같은 형질로서의 의미도 강하다. 이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치다. 수가 가지고 있는 진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음과 양 모두가 기죠. 우리가 이제 굳이 구별을 하는 겁니다. 잉태를 이룬 생명력 자체로서의 의미. 잉태로서는 뭡니까? 탄생의 기운이죠. 그래서 잉태의 기운 임수와 탄생의 기운 계수는 다릅니다.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설명이 나오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많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수와 계수의 관장식이 활동하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개념을 좀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자, 초여름 이파에서 생긴 꽃 속의 결실과 씨의 기운은 한여름 피어나는 기운 변화와 양투적인 작용력 무토에 의해 다 자란 결실과 씨의 모습을 갖추고 하지에 이르면 다 자란 결실 속에 씨 안에서 처음으로 잉태의 기운 임수가 밝음의 기운 정화와 함께 생명력을 품기 위한 동지까지의 긴 여정을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초여름 이파에서 생긴 꽃 속의 결실과 씨의 기운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꽃이 피면 그 안에 결실의 기운이 같이 생기죠. 이 꽃이 자라면 자랄수록 결실의 기운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여름 피어나는 기운 변화와 양토적인 작용력 무토에 의해 다 자란 결실과 가지까지 씨의 모습을 갖춘다 그랬어요. 쭉 자라면 꽃도 자라면서 같이 그 안에 결실의 기운도 자라게 되죠. 또 하지에 이르면 다 자란 결실 속의 씨 안에서 처음으로 잉태의 기운 임수가 밝음의 기운 정화와 함께 생명력을 품기 위한 동지까지의 긴 여정을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지에 다 자란 결실 속의 씨 안, 그럼 꽃이 졌다는 소리예요. 꽃이 지고 결실의 기운에서 결실로서의 그 모습을 보일 때죠. 꽃은 없고 익지 않은 사과, 고개 딱 열려있는 그 모습이죠. 그 안에 꽃이 지고 결실이 보이면 그때도 그 결실 안에 씨가 생겼을 겁니다. 그럼 그 씨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잉태의 기운을 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잉태의 기운을 품으려면 밝음의 기운이 꼭 균형을 맞추고 임정합이라는 과정으로 함께 이루어야만 간목이라는 생명력을 품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지까지 가야 동지에서 잉태를 이루거든요. 동지에서 잉태를 하기 때문에 동지까지의 긴 여정을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이 설명이 나가면 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비월의 익어가기와 신월의 연글기를 거쳐 6월 들어 경작이 끝난 이후 홀로 남은 씨 신금은 늦가을인 술월을 지나면서부터는 정화의 따가운 햇빛과 금의 기운인 찬이슬과 서리 등에 의해 점점 더 응축이 강해지고 그랬습니다. 자, 미월, 그럼 아직은 여름이죠. 그러나 하지가 지났어요. 하지에서 꽃이 지고 열매가 딱 모습을 보였는데 소서대서를 지나면서부터 정화의 따가운 햇살이 비칩니다. 그러면 결실, 과일 속이 끓다시피 한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익어가기라는데 그 익어가기가 뭡니까? 나뭇잎, 을목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면 그때 정화는 따가운 햇살을 비추면서 그 과일치 속에 있는 임수와 하나를 이루어가지고 생명력을 키워나간다. 그게 임정합이고 관장식을 같이 하는 겁니다. 씨 안에서 점점점 자라고 미월 소소돼서 지나고 신월이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월은 가을의 시작이죠. 가을의 시작은 뭡니까? 봄, 여름이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목화의 활동이 멈췄다 그 소리인데 그게 뭐냐? 광합성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나뭇잎은
광합성으로 인해서 저장을 가득히 해놓은 그 나뭇잎의 영양분을 그때부터는 연글기를 시작하는 거죠. 익어가기가 끝나면 새빨갛게 이제 연글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나뭇잎에 가득히 있는 그 영양분이 이 결실 속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연글기를 하게 되죠. 숙살. 그걸 거쳐서 6월 백로와 수분 그때 가면 잎사귀는 영양 공급을 다 해가지고 낙엽이 되죠. 그리고 결실은 떨어져서 사람이나 동물이 먹고 씨만 남죠. 이때부터 신금의 관장 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흘러나면 씨가 됐을 때 그 안에는 경금입니다. 결실의 기운 안에 임수와 정화가 씨 안에서 생명력을 키우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렇다는 얘기지 활동시기는 아니죠. 그런데 경작이 추수가 끝난 이후 홀로 남은 씨, 과일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씨가 홀로 남으니까 그때부터 신금이죠. 추분서부터가 신금입니다. 신금은 늦가을인 술월, 한로, 차가운 이슬, 상강은 서리가 내리는 거죠. 수로를 지나면서부터는 한로와 상강을 지나면서부터는 정화의 때가 따가운 햇빛과 금의 기운인 찬 이슬, 서리 등에 의해 점점 더 응축이 강해지고 그랬습니다. 여기 때 멍석 위에 넣어놓은 그 신금씨가 차가운 기운과 정화의 따가운 햇살에 의해서 딱딱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 신금의 기운은 물질적으로는 씨를 의미하지만 개념론적으로는 응축을 의미합니다. 바짝 응축시키는 거.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면서부터 지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입장이죠. 입동을 지나 자월 동지에 이르면 한겨울 수의 기운은 차가운 기운에 의해 응축의 극대화를 이룬 신금씨 안에서 잉태의 기운, 임수는 밝음의 기운 정화와 함께 생명으로서의 잉태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탄생의 기운 개수에게 관장시기, 즉 하나의 오행이 활동하는 시기죠. 활동하는 시기를 넘긴다. 임수에서 개수로 넘어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차가운 기운은 응축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입동을 지나 자월 동지 그러면 그때부터 굉장히 추워지죠. 소설 대설을 지나가니까요. 이 설은 눈설자죠. 작은 눈과 큰 눈. 자월입니다. 자월 중간쯤 가면 동지가 나오죠. 그때가 극음, 즉 극성, 추위의 극성, 가장 추운 시점. 이때 씨가 응축의 극대화를 이룹니다. 이 딱딱해지는 거. 극대화를 이루는 신금씨. 더 이상 딱딱해질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잉태를 하게 됩니다. 즉 그때까지 잉태의 기운이 정화와 함께 생명의 씨인 간목의 기운을 계속 성장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잉태는 안 했었어요. 근데 동지에 와서 응축의 극대화를 이루니까 신금씨가 이때 잉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잉태의 기운 임수가 탄생의 기운인 개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시기가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임수와 정화의 활동시기, 즉 관장시기는 하지에서 동지까지 춘분을 거쳐 동지까지 오는 거죠. 그 부분 이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12달이에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입니다. 이걸 외울 때도 인이월, 묘삼월, 진사월, 사오월, 오육, 미칠, 신팔, 유구, 술십, 해십일, 자십이, 축일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외울 수가 있죠. 그러면 봄의 첫 달 인, 여름의 첫 달 사, 가을의 첫 달 신, 겨울의 첫 달 해입니다. 그래서 인사, 신, 해 이게 계절의 첫 달을 얘기하는 거고 가장 계절의 극성지 봄은 묘월, 여름은 5월, 가을은 6월, 겨울은 자월입니다. 그래서 묘, 오, 유, 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환절기만을 봐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환절기 미,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환절기 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 그래서 진, 미, 술, 축. 일단 외울 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외우는 게 좀 쉽겠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요. 반드시 암기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잉태의 기운 임수는 잉태를 이루기 전까지는 아직 어둠의 기운이므로 하지부터 밝음의 기운인 정화와 임정합을 함으로써 함께 관장시기를 이어가면서 생명력을 키워간다. 정화가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숙성을 도와주어야 임수는 동지에 이를 때까지 생명력의 시작인 이 잉태는 바로 60갑자 시작이 갑자부터 시작하죠. 갑자 을지병인정명 이렇게요. 이 갑자가 자 동지에서 생명을 품는다 해서 갑자 잉태입니다. 60갑자의 시작인 잉태를 이룰 수 있다. 하지에서의 씨 또한 아직은 신금이 아니지만 그렇죠?
추번에서 홀로 남은 씨서부터가 신금입니다. 하지에서의 씨 또한 아직은 신금이 아니지만 위용을 갖추면서 잉태의 기운 임수를 품기 시작함으로써 점점 여물어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좀 알아둘 게 잉태를 이루기 전까지는 아직 어둠의 기운이므로 어둠의 기운은 컴컴하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라 생명력을 아직 품질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아직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방에 들어서 불을 켜면 환해지게 되고 환해야 어둠과 빛 불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환해야 우리가 사랑도 하고 가족끼리 행복을 나눌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임수는 잉태를 이루기 전까지는 아직 어둠의 기운이므로 하지부터 밝음의 기운인 정화와 임정합을 함으로써 함께 관장 시기를 이어가면서 생명력을 키워간다 그랬죠. 그래서 추분이 되면 씨도 홀로 남은 씨가 돼가지고 응축을 하기 시작해서 동지에 와서 잉태의 응축의 극대화를 이루면 잉태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임수와 정화가 동지까지는 잉태를 이룰 때까지 함께 활동 시기를 같이 한다. 잉태를 이루면 탄생의 기운인 계수로 바뀐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추분 즈음 추수가 끝난 이후 홀로 남은 씨부터 신금이라 그랬죠. 하지에도 씨가 생겨서 그런 설명을 하지만 그때가 아직은 신금 씨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홀로 남은 씨서부터 오행의 이름인 신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